전세는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날까요? 거래도 왜 줄어드냐? 그리고 왜 나오는 건 어디서 갑자기 집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전세도 사실은 다 대출 거라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을 내 돈으로 전부 다 전세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대출 끼죠. 대출 껴 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폭등과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매 가격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전세 가격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껴서 전세를 살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금리가 부담되죠, 부담이 부담되죠.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세 쪽으로 이제 이동을 그렇군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거는 전세 데이터고 맞습니다. 네. 월세 데이터는 또 다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혹시 월세 데이터. 갖고 계시는가요? 월세 데이터는 월세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 주변에는 집을 연끌로 사놓고 네. 주담대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월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수요도 또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이게 네. 월세예요? 이게 이제 수도권의 월세 데이터입니다. 와. 근데 거래량. 거래량. 그러니까 월세는 뜨겁군요. 네. 매매 거래량은 너무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색깔이 아예 다르네. 네, 네.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네. 수 있죠. 그래서 전세는 줄어들지만 이제 월세가 오히려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는 월세가 더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그럴 수 있겠다. 많이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 거죠. 네. 매매 전세에서 빠진 수요가 다 월세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집은 선택지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매매로 내 집에 살든가, 네. 전세로 살든가, 네. 월세로 살든가. 네.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그쵸. 얹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사는 건 안 하고 근데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도 또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월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거죠. 이제 이해했어요. 이거 네. 사람들이 아니 전세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어디 가나 했는데 월세로 가고 있었군요. 네. 네. 이게 근데 뭐 좋은 그런 뭐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이제 월세도 사실 엄청나게 거품이 좀 많은데 그나마 이제 저는 월세가 좀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다양한 데이터로 보면 네. 매매가에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있고요. 네. 네. 전세가에도 가장 큰 거품이 있어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도 둘 다 떨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다고 원래는 더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어도 서울도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서울도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매매가 밑으로 아니 매매가가 하락을 해서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깡통. 아직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지역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역전세가 그리고 되는 지역이. 아마도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마 깡통 전세,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특히나 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거든요. 폭탄이라는 게 새로운 물량. 예, 새로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전세를 가격이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4억인데 내년에 2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럼 매매가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럼 집주인이 내 전세금 4억을 제대로 보전을 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불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네. 역전세나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전세로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반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렇게 월세로 몰리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어떤 이런 네.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이 저는 좀 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데이터로 이미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대표님이 부동산 시장을 오래 봐와 오셨으니까 네. 대표님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네. 네. 지금 이제 전세가 비율이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 선이 그래도 안전한 마지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뭐 네. 그 보증금이라는 게 매매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게 안전하다고 몇 퍼센트? 생각하세요? 네. 50% 이하가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그래요? 50% 넘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몇 퍼센트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냐면 네. 데이터에 따라 달라요. 네. 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소득 대비한 저평가, 네. 그다음에 통화량 대비한 저평가 이런 거에 주택 구매력 지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30에서 5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해야 될 집이 15억 한다 지금. 그렇죠. 50%면은. 네, 50%면 아니죠. 50%면 10억 해야 되는 집이 지금 20억인 거죠. 20억에서 50% 하락하면 아. 10억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반토막 나는 거죠. 반토막.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예, 거니까. 예. 아. 예, 이미 지금 20-30%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금방 50이에요. 맞아요. 예. 아, 반토막 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럼 내가 전세를 살 때 최소한 절반 미만으로 네. 저는 안전한 수준은 한 30에서 40 정도 아 요새 그런 전세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월세를 가야 그런 된다. 전세들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좀 불안하네. 굉장히 좀 네, 지금은 전세는 좀 정말 신중하게 특히나 입주량 많은 지역들 네. 예, 인천, 대구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도 불안한데. 전세 계약 전 네. 등기부등본 확인은 진짜 이제 필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 보증보험도 꼭 음. 가입을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네.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네, 그거 그래요. 어떻게 가입하는지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을 네. 가입을 해주는 그 서울 보증보험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하셔서 네. 네, 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네. 개별적으로. 네, 네. 그걸 혹시 집주인이 뭐 허락을 해줘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전세를 뭐 2년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입주하고 1년 내에. 그렇죠, 그렇죠. 네. 2년이면 1년 지나기 그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고가 주택은 또 안 되고. 네. 예, 거기에다가 또 뭐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네. 이런 각 서울 보증보험 네. 회사나 이런 데 이제 알아보시면 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네. 겁니다. 아직 전세로 입주한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는 게 그럼요. 네, 빨리 알아보셔야죠. 조금 그렇죠.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네. 의견이에요. 깡통 전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쯤에서 네. 좀 어디가 위험한지 아, 이걸 지역? 한번, 데이터로 네. 한번 볼까요? 그것도 데이터로 확인이. 데이터로 다 네. 모든 게 데이터로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겁쟁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전세가율 데이터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가율은 매매가. 뭐냐면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가 7억이고 매매가가 10억이면 7 나누기 10이니까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네요. 네.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깡통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쵸, 네. 붙어 있는 데가 매매가고.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시도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높은 데가 어디냐면 네. 경북이 80%입니다. 와. 평균 80% 정도 돼 79.38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경북일까요? 제 예상을 빗나가는데 예, 전 그러게요. 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입주 물량 등도 네. 영향을 같이 미치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매매가가 좀 저기는 좀 떨어졌으니까 네, 경북은 네, 빨리 네.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리고 거죠. 충북도 지금 77%, 충남 와. 76%.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70% 이상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은 네. 그만큼 실수요가 탄탄하다.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네. 초저금리 거기다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그래요? 있는 거고요. 네. 이걸 시군구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포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86%. 와, 86%요? 네, 86%. 근데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당진시는 85, 광양시는 84%.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깡통 전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가장 위험한 데는 어디냐면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향후에 입주 물량 많은 곳.
두 가지 겹치는 곳. 두 가지가 겹치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거기는. 네. 야. 예,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서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역전세가 나는데 네.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 수요가 매매가가 글로 그렇죠. 매매가가 네.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네. 광양입니다. 광양. 자,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시군구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3등이죠. 네. 85% 정도 되고요. 1, 2, 3등 뭐 큰 네.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비슷한데요. 네. 여기에서 네. 향후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보시면 네. 신규 입주 비율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시군구로 들어가서 광양이 보시면 75%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 값, 고정값을 저희가 이제 3년으로 해놨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가 100채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몇 채가 들어서냐? 네. 여기가 74.8이잖아요. 네. 네. 10년 동안 100채가 과거 10년 동안 100채가 들어섰는데 광양은 앞으로 3년 동안 75채 정도가 들어서는 거예요. 네. 엄청난 아파트를 거죠.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가율도 높은데 향후 입주, 신규 입주 비율마저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네요. 그런 데들이 지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도 지금 78%. 여기도 네. 입주 물량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안 좋고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도 78%. 네. 이런데 이런 신규 입주 비율이 높은 이런 지역들이 100% 넘는 가장 지역들이 높은 게 있네요. 대구. 100% 넘는 지역들도 있죠. 제일 높은 게 대구. 제일 서구인가요? 높은 게 대구 서구고요. 844%. 뭐 대구를 안 대구 가봐서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서구가 집이 없었나요 원래? 그렇죠. 집이 원래 좀 없기도 했는데 네. 대구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입주 폭탄이에요. 와. 근데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폭탄이 네. 들어오는 거고요. 다시 전세가율로 좀 들어가서 문제는 저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진짜 저렇게 있는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프로젝트들, 네. 그 건설회사들 네. 위험할 수 있겠다. 아. 미분양 날 수 있겠다. 대규모 미분양. 지금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네. 지금의 이제 이미 시작된 부동산 대세 하락장으로 인해서 개인분들도 이제 상당한 이런 고통을 받으시게 되겠지만 기업도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원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자재비도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를 올려야 그래야 그렇죠. 남죠. 그나마 이제 네. 마진이 좀 남는데 네. 이미 부동산 시장은 꺾이고 있어서 아무도 지금 거들떠 보질 않거든요. 네. 이미 그런 거예요. 이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재고만 계속 미분양이 결국은 재고잖아요.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쌓일 걸로 보이죠. 지금 생산 네. 일정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의 이런 고통이 앞으로 상당히 심화가 될 거고 거기에 PF 자금을 네. 해준 이런 금융 회사들 네. 그리고 무리하게 또 담보 대출해준 회사들. 예,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별로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캐피탈이나 2금융권이나 이런 데들에서 왜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다 보니까 네. 담보대출 추가로 많이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조금은 금융 회사들에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대표님 아까 그 자료에서 네. 저희가 그 서울이랑 수도권은 거의 없던데 네. 뭐 아래쪽에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네. 요거를 이제 보시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은 기존 주택이 많으니까 신규 주택이 거기에 100%가 나오려면 얼마? 전세가율. 자, 여기서 이제 전세가율이요? 지역 네네. 랭킹이 아니라 이제 네. 아파트 랭킹으로 들어갔어요. 실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네. 이제 전세가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가율이요? 네. 네. 전세가율을. 네. 자, 뭐 이제 100% 보시면 는 뭐예요? 네. 헐. 이렇게 이제 100%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지역들. 뭐 여기서 매매랑 갭 여기서 제가 세대수를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작은 아파트들 빼고 어느 네. 정도 이제 규모 되는 데로 제가 좀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구미시 옥계동에 이제 이런 데 지금 100% 지금 100%인 데가 네. 있습니다. 이미 매매가랑 전세가 붙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김해시, 부곡동, 청주시, 네. 뭐 광양시 여기 송호 아파트도 지금 98.4. 즉 아파트 가격이 2%만 1.6%만 떨어지면 바로 역전세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 지금 아파트 지금 현재 단지가 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보시면 네. 90% 넘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많아요. 와.
이게 저는- 아파트별로도 나오는구나.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네. 네. 이제는 뭐 좀 하락이 시작되는 것 같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왔는데 아, 네. 이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네. 아 지금 그게 아니구나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대표님 근데 저 자료 중에 네. 지금 뭐 다른 전국이 다 섞여서 나오는데 혹시 수도권만 볼 수도 아, 네. 수도권만 있나요? 당연히 예.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수도권? 전국 랭킹이 아니라 네. 이제 서울만 보겠다. 네. 네, 지금 그럼요. 혜민 씨 사는 집이 궁금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렇고 이렇게 대부분이 네, 이제 서울에 나오죠. 많이 사시니까. 네. 저렇게 자세히 아파트 네, 이렇게 이름까지. 이제 다 목동 지금 여기가 네. 목동이잖아요. 네. 목동 이제 현대 하이페리온도 지금 전세가율이 77% 아. 정도 됩니다. 네, 한 23%만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제 바로 역전세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대표님 저거는 네, 네. 그 전세가가 올라서가 아니고 네. 매매가가 떨어져서 인가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초입이잖아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둘 다 떨어지는 초입입니다. 저 오를 때도 사실 네.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걸 네. 떨어질 때 어느 게 먼저 근데 많이 떨어지냐는 사실. 이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서울도 지금 70% 넘는 곳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서울 데이터를 봐도 이제 이 매매가가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고평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제 20-30%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외곽 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를 때는 전세가율이 이렇게까지 좁혀지지는 않았었나요? 작년 같은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임대차 많이 3법 올랐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네.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전세가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코로나 임대차 특히 임대차 이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완전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 전세가 급등하면서 또 달라붙으니까 또 이게 매매가를 또 밀어 밀어 올리는 아, 올리죠. 상승기에 같이 올라갔군요. 이번에는. 네네. 아. 이 임대차 3법이 좀 영향이 좀 음. 많이 컸습니다. 그-